X랑 P 플러스 5E 플러스 3H다 이렇게 말합니다. P는 뭐냐면 퍼스널 캐릭터다. 개인 성격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남 칭찬하기 좋아, 격려하기 좋아, 용기 불어넣어주는 사람, 이분들은 행복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모든 문제를 삐딱하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남 잘된 꼴을 못 보고 발목 잡고 끌어내리고, 이건 본인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기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지 마세요. 별 보탬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들,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과 살아요. 제가 좀 결혼할 때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여러분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봤습니까? 솔직하네. 얼굴, 외모를 보죠 많이. 근데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살면서 느꼈을 거예요. 가장 미인과 결혼한 사람은 가장 불행해집니다. 왜? 100점에 출발했기 때문에 갈수록 미워지자, 나이 먹으면. 나도 60점짜리 떨어집니다. 별 볼 일 없어. 근데 60점짜리로 출발한 분은 갈수록 이뻐질 수가 있어. 왜? 기대 안 했는데 부모한테 잘한다든지, 나한테 잘한다 그러면 70점, 80점, 막 100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외모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피부를 느낄 거예요. 돈 가진 것도 괜찮지만은 또 돈 많은 사람이 또 타락하기 쉬워. 잘못 가면 복잡합니다. 학력 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데리고 사는 건 뭐예요? 성격입니다. 성격.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끌고 알아 사는 건 뭐냐면 배우자의 성격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요. 저는 그래서 일찍이 이런 공부를 안 했지만 다 알았기 때문에 선을 볼 때 성격을 맨 먼저 봤습니다. 제가 8번째 성공에 7번 퇴짜를 맞았어요. 선을 보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박사과정 이제 2학년 때 곧 교수 나갑니다. 서울대 박사과정에 곧 교수 가고 아들이 5인데 셋째 아들이니까 부모 모시려고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막 마담 푸들이 막 온갖 찌라시를 돌려가지고 제법 선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서 이제 찬물을 끼얹은 거죠. 뭐냐면은 뭐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온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5인데 내가 셋째다. 근데 우리 두 형님이 부실해가지고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혹시 같이 모실 수 있겠냐. 그럼 그냥 비비 꼬더니 뭐라고 하냐면 참 생각은 훌륭하신데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고 7명이 다 가버렸더라고요. 7명이 다 가버렸어요. 마지막 8번째 지금 제 집사를 만났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긴가민가. 그 대답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대답하는 것도 전략이더라고. 긴가민가. 그러니까 나도 긴가민가 하죠. 그런데 장모 되실 분이 딱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딱 만나더니 내가 우리 딸을 26년 대로 살아봤는데 참 성격 좋고 부모 모실 것이다 이거. 그 말 믿고 딱 결혼했죠. 근데 제가 부모를 모셔서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격을 보려고 떠본 거예요. 7명은 속았지 나한테. 잘 속아서 넘어갔지만은 하여간 지금 제가 만나 사니까 얼마나 좋냐면 부모한테 잘할 사람이 저한테 못하겠어요? 잘하죠. 저는 아주 너무 혜택하게 삽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결혼할 자녀 있으면 인간성 테스트를 좀 시키는 리트머스 시험 좀 개발해 주세요. 성격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항상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웃으니까 야, 이창 교수님은 전혀 고민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형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부모님 때문에 고민도 하고 막 아주 온갖 고민이 많죠. 살아있다는 거 고민이니까 사실상.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표현한다고 봐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웃는 모습,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고민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풀 수밖에 없는 거고 해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으니까. 그때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 거냐? 이거 기술이 있어야 돼요. 피를 만지는 의사들은 뭐로 풉니까? 술로 풉니다. 술을 먹어야 비린내가 없어져요.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뭐 간암 걸려 죽든 말든 어쨌든 술을 먹어야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막 걷는다든지 또는 뭐 등산을 가버린다든지 또는 노래방 가서 그냥 노래를 1시간 죽도록 불러버린다든지 아니면 차분히 성경과 불교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린다든지 스트레스를 푸는 기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머물지 않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적응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보다 5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지스턴스라는 건데 존재 욕구입니다. 존재 욕구. 어찌 보면 아주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구일 수 있죠. 첫째 뭐냐? 돈입니다. 돈.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돈 중요합니다.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충족시켜주고 주변에 그래도 자기의 어떤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돈이 얼마를 가져야 행복하냐, 이건 이제 주관에 따라 다릅니다. 뭐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백반사줄 능력만 있으면 좋겠다. 정년퇴직하고 오면은 가까운 데로 서로 막 머리 쓰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계속 밥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머리 굴리고 있어 보면 내가 마지막에 나가야 안 내나, 이걸 신발을 다시 풀었다가 낼까, 들어갈 때 맨 먼저 들어 구석에 있다가 나올까, 막 온갖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친구들 밥값 내줄 정도의 능력, 뭐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하는데, 제가 잘 아는 교수 한 분이 한 150억쯤 있어요. 많죠. 이분 건물도 있고 통장이 27개예요. 26개. 근데 이분이 수업만 하고 하는지 뭔지 아세요? 통장을 이리 넣었다 뺐다 막았다.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넣었다 뺐다. 그러다 어느 또 속더라고. 그 점심을 뭐로 때우냐면 짜장면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유암 걸려 죽을 거예요. 150을 주고 탔어요. 그거. 돈 많은 거 이렇게 들어왔던 아이들아. 그래서 적당히 쓰면 좋은데 또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분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돈을 많이 사회에 기부하는 게 좋아요. 특히 돈 많은 우리 저 부모님들 계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있다면은 자식한테 절대 먼저 돈을 물려주지 마세요. 배신당합니다. 심오한 배신감을 당합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머리가 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기 재산 10억을 딱 뽑아가지고 3남매에게 첫째, 둘째 아들, 막내 딸까지 똑같이 남겼어요. 자기는 덜렁천세 하나만 살고 말이죠. 이 부모, 자식들이 막 우리 아버지 역시 투인부인하는 둥, 개화 인사라는 둥, 온갖 칭찬을 다 하고는 각자 돌아가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결국은 중풍으로 죽게 됐어요. 그 요양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우니까 자식들 쫓아와서 걱정 마시라, 우리가 잘 돌봐 드리겠다, 살펴드리겠다 하더니 6개월 되니까 둘째하고 막내딸 떨어지기 시작하고 장남만 조금 돈을 대주더니 1년 되니까 장남도 소식이 강간무 소식. 이 부모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그래요. 괜히 물려줬다. 이런 뿌리막신 놈들에 왜 내가 돈을 물려줬다,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한 번은 딸이 찾아왔어. 그 딸은 인정머리가 있는지 한번 구단을 보러 왔어요. 아직 살아계신가 어쨌든 그냥 구단 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짰습니다. 딸이 오는데 중요한 정보를 흘렸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참 여보, 그 안산 땅은 어떻게 하지? 그냥 막 귀가 반짝 뜨시다니. 아직도 땅이 있었구나. 이걸 몰랐네. 그냥 쩌르르 올라가가지고 오빠들한테, 오빠 큰일 났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까 땅이 아직 안산에 있대. 우리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지금 잘못이다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상을 치르고 49제 지내니까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장남이 참 어머니 듣자 하니까 안산 땅이 있다던데 그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살려다가 안산 땅, 살려다가 안산 땅이요. 이래가지고 또 아들들이 배신을 했다는데 서로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럴 수 없이. 그러니까 절대 돈을 물려주지 마세요. 끝까지 갖고 계시다가 주말에 손자 데리고 오면은 그때 용돈을 주세요. 매주 옵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길 들이세요.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하지요. 병원에 누워서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암이 아니어 다행이다. 이런 다행은 있지만은 건강해야만이 행복합니다. 건강의 최고의 비결은 많이 걷는 겁니다. 제가 걷기본부 이사장이라 그런 얘기 아니고 많이 걸어야 됩니다. 걷기처럼 가장 편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 걸으면서 건강이 좋은 운동,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걸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면 이제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야 됩니다. 우리 전국 17개 시도, 서울부터 최근에 생긴 세종시까지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가장 오래 사는 지역. 제주도. 바닥 공기 좋고 공장도 없고 오염도 없고
싱싱한 회 먹어가면서 술 먹어도 금방 깨고 제주 사람들 참 오래 살 것 같죠.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강원도를 얘기합니다. 공기 맑고 물 깨끗하고 옥수수 감자 먹고 웰빙 하면서 참 오래 살 것 같다. 근데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에요. 서울 사람. 두 번째가 제주, 세 번째가 그나마 대전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대전보다 공기가 23배가 나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병원 시설이 좋으니까. 의사가 수준이 높고 시설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방에서 중병 걸리면 약간 돈 있다 싶으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응급실 복대에 누워있다 죽더라도 거기 가서 줄 서 있지 보면 왜? 서울 가면 죽을 놈도 살려내니까. 우리 지방은 살 놈도 죽여버리니까. 아주 수명을 다 죽여주죠 말하면. 그러니까 전부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그거 중요해요. 의료시설이. 그래서 근데 그것 말고 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많이 걷고 빨리 걷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겁니다. 왜 많이 걷고 빨리 걷느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61%예요. 대전은 29%입니다. 대전 사람은 절반뿐이 안 걸어요.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전부 나홀로 차량을 몰고 다닙니다. 이게 건강에 아주 나쁜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버스만 탈래도 어떻게 타야 됩니까? 버스 정류장에 타는 게 아니에요. 버스가 저양까지 뛰어가서 막 올라타야 되죠? 얼마나 많이 뛰고 걸어요. 지하철 타려면 계단 내려가야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환승하려 막 걸어가죠? 하루 종일 걸어다닙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걷고 또 빨리 걷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다. 그것은 이미 미국의 의학 보고서에 나와 있어. 왜 뉴욕의 할아버지가 미국 시골의 할아버지가 오래 사는가? 많이 걷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걷기 때문에. 이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대충 500m께서 아마 아침에 건다고 그러죠? 뭐 시간 되시면 저 임성만 총장 저 뒤에 있는데 신청하시면은 8시에 출발합니까? 대전역에서? 예, 뭐 버스 타고 이렇게 둔주봉이라고 꼭 한반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 산이 있어요. 대청호에. 거기를 뭐 간다는데 이 많이 걷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처럼 노후에 행복을 샘솟게 하는 이 말하면 소위 그 엔돌핀이었어요. 엔돌핀.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노후를 준비하려면 돈도 중요하지만 친구를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친구? 언제나 부도 나오는 친구. 좀 돈이 필요하면 빌릴 수 있는 부자 같은 친구. 가끔 싫은 소리 해도 그냥 잘 잊어먹고 또 찾아주는 친구. 예를 들면 뭐 이런 정말 좋은 친구. 11가지 친구인데 내가 뭐 불러드리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정말 내 편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노후에 매우 중요한 행복의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가 50 넘으면 필수품 5가지가 필요하죠. 뭡니까? 첫 번째. 아니 여성 50대가 되면 필요한 필수품 5가지. 아 친구 뭐 나온 대로 한번 해보시죠. 친구. 돈. 또 뭐? 거울? 거울 아니까 딸. 취미요. 취미. 또 강아지. 이게 취미가 아니라 강아지 속에 포함됩니다. 건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50 넘으면. 그래야 논산을 가든 공주를 가든 밥 사먹으러 막 돌아다니죠. 보면 그냥 낮에 뭐 점심시간에 좋은 식당은 전부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남자는 그냥 죽어라고 아이가 구내 식당 가서 먹고 있는데 전부 돌아다니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면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뭐 따라다니지. 세 번째가 친구예요. 친구와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네 번째가 딸이에요. 그래도 나를 가장 쏙 빼닮아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딸이요. 자기의 분신이니까. 아들은 진짜 멋대가리 없죠. 속은 깊은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5번째는 뭔가 취미거리. 애완견이든 찜질방이든 놀거리가 있어야 돼요. 절대 이 5손가락 안에 남편 안 들어간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그럼 남자가 50 넘어 필요한 필수품 5가지. 마누라, 아내, 집사람, 애들 엄마, 와이프, 각시 전부 그거네 보니까. 하여간 남자는 50 넘으면 아내 없이는 마누라 없이는 못 산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자는 젊어서 그렇게 친구를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신혼 때도 집에 안 들어가. 막 친구 좋다고 막 어디 뭐 여관 잔다고 막 모여가지고 무슨 일인지 저도 그때 그랬으니까. 뭐가 좋은지 하여간 친구 만나면 집에를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참 얘기하는 재미 뭔 얘기하고 막장 아주 밤새입니다. 신혼에도 집에를 안 들어가. 그렇게 친구가 좋습니다. 그런데 50 들어가면 서서히 친구를 버리기 시작해. 왜? 그때부터 돈 떨어져. 직장 떨어져. 서로 만나기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슬슬 기어 들어가요. 여자는 또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왜냐하면 젊어서는 애 낳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친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 고등학교 동창들 뭐 예를 들면 대학 동창 다 소식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애들 때문에 친구 옆집 이제 뭐 아줌마들 좀 사귀고 어쩌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의리가 생기고 그러다가 40 넘고 이제 대학 다 들어가서 이제 서로 자랑할 일 없을 때 좋은 이제 친구끼리 만나서 막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2박 3일 가고 곰국 딱 30씩 끓여놓고 갑니다. 절대 남편은 같이 여행을 안 가. 왜? 가봐 시다버리면 하니까. 근데 친구가 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막 남편 욕도 하고 시집 욕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50 넘은 친구가 막 더 불붙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남자는 그때부터 기어들어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둘이 맨날 붙어 싸우니까 서로 엇갈려 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가 중요하다. 자, 마지막 그러면 성격보다 3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higher order라는 건데 고급 욕구입니다. 고급 욕구.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꿈을 먹고 살고 자존감으로 삽니다. 꿈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하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구상의 마지막 존재는 나다. 내가 없으면 이 지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족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장 소중하다. 그러므로 상대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나이를 먹어도 꿈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데 꿈이 없으면 노인이에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가 30년 전에 강단에 섰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네 꿈이 뭐냐 했는데 그냥 아까 물어보면 국회의원이요, 행정고시요, 별로 될 확률도 없지만은 맡기기로입니다. 꿈이 커서 좋긴 좋은데 조심하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 물어보면 절반이 꿈이 없다고 그래요. 꿈이 없는데요. 기껏 꿈 얘기하는 게 낚시가게나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당구장이나 하나 제가 찼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놈 아빠도 대학 등록금 내고 와서 당구장에 빨리 차야지 지금. 아버지가 대학을 나와야 당구장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이 그러면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이 들어오겠어요? 칠판은 당구 다이로 보이지. 백무구 초코로 보이고 전부 학생들 손님으로 보이고 그냥 계속 그것만 욕보는 거예요. 그런 놈을 앞에 두고 강의하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애들 욕구를 모르고 부모 욕구에 따라 대학을 졸업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놈은 당구장 보내면 룰을 알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거예요. 에? 어쨌든 꿈이 없는 건 불행한 일이다. 나이 먹어서 꿈을 키우는 것은 행복을 샘솟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동양과 서양의 행복관을 비교하면 조금 다릅니다. 동양은 감추고 절제하고 또는 금욕하고 베풀고 버리는 게 행복이라고 가르쳐왔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이에요. 불행한 일이죠.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세상은 남이 행복할까? 또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다는 일을 못해. 왜냐면 혹시 뺏길까 봐서. 그래가지고 남의 행복만 챙겨주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서양 사람들은 너무 당당하게 내 행복만 챙깁니다. 남은 행복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내 옆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 안 받지만은 같이 우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그런 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적당히 믹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캐럴 로스웰의 행복 공식을 바꾼다면 성격이 40%를 좌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존재욕구가 40% 그리고 꿈과 자존감이 20%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신 요소가 60%쯤 좌우잡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불교에 이런 말 있죠? 일체 유심조라 마음먹게 달렸다. 해골박적 물을 먹고도 달다고 생각하면 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는 오늘 정말 행복하다. 나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 중에 예를 들면 정말 불행한 아이가 없어서 참 행복하다. 아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자,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것도 좀 넘어가고,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릴 것은, 제가 행복을 강의하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첫째는 참 저도 어렵습니다만은 삼독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 삼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탐과 진과 치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부릴 탐자, 눈 부릅뜨고 썩내는 것, 그리고 후회할 일을 하는 어리석은 일, 탐진치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화를 당할 일이 많습니다. 화내면 발 뻗고 못 잡니다. 어리석은 일이면 후회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세 가지 독이거든요. 그걸 버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행복하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많이 베풀어라. 베풀면은 행복합니다. 엔돌핀이 돌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오래 산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 보시라는 말이 있어요. 보시. 무조건 베풀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가 없이 베풀어라. 특히 죽어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베풀고 나서 내가 얼마치 베풀었지 돌아오겠지 이거 생각하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예? 그리고 베풀면은 잊어버려. 가끔 10년 만에 친구를 길가에 만 야 반갑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갔어. 또 이제 누가 밥값 낼까? 그러다가 이제 문 앞에 있으니까 내가 먼저 냈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저 친구가 만나면 밥 사주겠지. 다음에 만나. 얼굴이 밥으로 보이죠? 이놈이 밥을 안 사고 가. 그러면 괘씸해 보이죠? 가면 사겠지. 또 안 사.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 사줬으면 잊어버려야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 이걸 사겠지. 등등.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시.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구도 작고 나라도 좁은데 너무 스케일이 커요. 큰 일 아니면 감동을 못 받아. 근데 미국 애들은 등치가 큰데도 작은 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교환교수 가서 이제 초등학교 집어넣었더니 우리 애가 정말 개발세발 만든 카네이션 갖다 줬더니 막 눈물을 흘려. 이게 쇼를 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정말 달기도 부끄러운 카네이션을 갖다 줬는데 받고 감동했다고 눈물 흘린다. 그러면 애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어요. 그게 미국의 선생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보면 찢어버리지. 이제 선생님이 애를 발로 차버리더니 그러던데 아니 너무너무 그런 큰 등치에 눈물을 흘리니까 감동을 받아. 거기다가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부모들 부르면 긴장하지요. 우리 애가 얼마나 또 잘못했길래 나를 불러서 또 혼내시려 나오고 가서 또 많이 혼나고 오죠. 근데 미국은 학부모를 불러서 혼내는 게 아니야. 용기를 주어서 보내요. 귀화의 딸이 보니까 너무 활동적이다. 이게 이제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다는 거거든. 활발하고 말을 그렇게 표현해주니까 이놈이 좀 번잡한 놈이 아닌가 싶다가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런 용기를 주는 시스템. 이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제가 우리 애가 이제 미국 갔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1학년 때 옆차기로 맞았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옆차기 차기 이거 조그마한 놈을 그런 얘기 충격받았는데 정말 애들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강하게 키우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전부 그렇게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 개성을 키워주고 전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뭐 타락하거나 또는 잘못 빠지거나 선생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가 살아있어요. 그런 게 참 중요한데 세 번째는 그렇게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감사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으면 안 된다. 하하하 하고 죽어야 된다. 임종을 때 보니까 엘퀴블러 로스라는 임종의 여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종만 6,000명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 보니 공통점이 다 껄껄껄하고 죽더라. 첫째, 참을 걸 못 참았다는 거지. 그때장 던져버리고 화내가지고 인간과 끝나고 형제간에 안 만나고 그때 참을 걸. 두 번째, 베풀 걸. 돈 가지고 지옥 갈 줄 알았던가 봐요. 그렇게 지옥인가 뭐 하여간 천국이든 죽으면 저승에 돈 가져갈 줄 알았던가 봐. 인색하게 동생도 돈 안 주고 부모님도 돈 안 주고 친구가 빌려다는 것도 안 빚고 하여간
자기만 껴안고 살았는데 갈 때 보니까 빈털 들어가거든. 베풀 걸. 마지막 세 번째 걸은 즐길 걸. 죽어라고 앞만 보고 일만 했다. 나를 위한 삶이 없었어. 참, 나는 참 껄껄껄 잘못 살았구나. 참을 걸, 베풀 걸, 즐길 걸.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평소에 잘 베풀고 잘 참고 즐기세요 인생. 그리고 죽을 때 하하하 참 나는 재밌게 살았노라 이렇게 죽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대전이 대학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2년제까지 포함 19개가 있어요. 전국에서 인구 규모로 보면 가장 큰 대학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의 대학생 비율이 10.28%, 서울이 8.89%거든요. 이게 대전은 엄청나게 대학생이 많다. 보문산 돌 던지면 주로 대학생이 많는다 이 도시인데 그 정도로 학생이 많은 도시다. 이게 대학의 도시다. 대학의 도시의 장점이 뭐냐? 활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돈을 잘 쓴다. 대학생은 무서운 거 없습니다. 왜? 부모가 현금 자동지급기니까 막 빼다 써버리죠. 여러분 돈 버는 분은 절대 용돈 한 번 못 쓰죠. 애들은 막 씁니다. 막 갤러리 옆에서 막 은행정이 가서 궁동 가서 얘들이 지역경제 엄청 살려주고 있어요. 얘들 잘해줘야 되는데 대전에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 것인가. 왜 잘해주냐면 10년 내에 대전에 있는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습니다. 다행히 저는 정년퇴직 그 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절반이 문을 닫아요. 절반이 문을 닫으면 대전 경제가 절반이 무너진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19개 대학을 다 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3분의 2는 살리겠다. 저는 연합대학을 만들어서 대형 함선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대전에 와서 공부하면 취업 잘 되고 재미있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연합교양대학이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제가 지금 충남 도청 쪽으로 보는 것이죠. 그 빈 공간들을 활용해보자. 제가 키우고 싶은 인재는 글로디 인재인데 글로디 인재. 왜 이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 인재상의 공통 조건이 기업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이 있는가 그 아이가. 이제 뭐 재고 뭐 분석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고 통찰력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잘 갖고 있는가. 토론을 잘하고 남을 설득을 잘하고 말하는 게 이쁜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아이들이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갖춰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단어가 글로디 인재입니다. 글로디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아이들. 그리고 로컬 아이덴티티. 그렇다고 글로벌이라고 함부로 키우면 안 되고 우리 지역의 중요한 가치를 몸속에 체화시킬 수 있는 너는 대전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알려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은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은 원래 진장과 효덕이 대전의 뿌리입니다. 효덕은 덕을 품는 동네예요. 맹자에 보면 대인은 효덕하고 소인배는 회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인은 덕을 품고 소인배는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대덕이 원래는 효덕이라는 동네였죠. 효덕. 너무 멋진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가치를 잘 심어주는 게 의미 있다.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스를 길러주면 이런 인재는 글로디 인재로서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서 원하는 인재로 커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 가면은 대학 상황이 재밌고 인재로 키워준다더라. 그러면 다 몰려온다 그런 말이죠. 이걸 시가 일정 부분 책임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뺏어서 이런 사례가 제가 혼자 생각했더니 이미 중국 중국 텐진시에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텐진은 경제 자유구역인데 태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대학생들을 모아다가 교육시켜서 인턴으로 보내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다시 배웠습니다. 창조, 오방입니다. 오방을 통해 발전식이 창조예요. 독창성만이 창인데 아이디어인데 그건 뛰어난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산업 강사들이 우리 대전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에 감사드립니다. 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뭐예요? 교육입니다. 교육.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 대전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